내가 오늘 얘기해 줄 거는 이제 포럼이 어떻게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 번은 이제 지금 시점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럼이 어떻게 이 산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포럼의 구조들을 좀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올해 했던 활동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아주 짤막하게 핵심만 좀 얘기 나눠주고, 더 큰 거는 이제 내년 계획이죠. 내년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게 이제 포럼에서 내가 지금 있는 역할일 건데, 큰 주기 같은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번째로는 이게 이제 포럼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이 포럼의 구조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포럼의 구조가 쭉 이제 4개 부서로 해서 거기에 작은 업무들이 다 쪼개져 있어요. 다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합치면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4개의 파트가 7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각각 이제 작은 업무들로 16개의 모듈과 그 다음에 작은 업무로 가서 쪼개지면 결국 투도 가기 전까지가 한 80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그 투두는 더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멤버들하고 제일 많이 보는 건 이 투두 가지고들 업무를 얘기해 주는 거고, 지금 우리 실행 쪽의 member들은 디자인, 지금 포럼에 있는 멤버는 요거 하고 있는 거야, 하나. 근데 이 투두가 131개 투두 정도를 지금 현재까지는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디자인 제너럴 워크 쪽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 업무하고 계획 설계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단계별이고 업무로 보면 대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축가로서 이게 어떤 걸 창작해서 새로운 걸 제안할 거냐, 이게 설계 다예요. 나머지는 의료시설이나 이런 거는 정리한 업무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능을 맞춰 나가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쌓이는 거고, 그 근간은 결국 이거예요. 건축가의 기본 역량 이거여서 포럼의 업무는 대부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포럼이 현재로는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내가 이 얘기해 주냐면, 이게 포럼에서 얘기하는 건축가의 경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건축을 접근할 수 없고, 그다음에 결국 건축이 가진 가장 큰 거는 체계적인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능력하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걸 제안해내는 창작력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가의 경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남다르다고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럼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쭉 있는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로 기업 매출을 일으키느냐인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서 보면 이제 이거는 내가 예전에 딱 공유를 했다가 이게 큰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에서 그 세 개를 다 보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교류하기도 어렵고. 뭐 요는 이제 앞서 얘기한 이 구조별로 이렇게 이게 사업적인 영역을 갖고 있고, 이게 나중에 각각의 회사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시기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다루는 방식은, 모든 사안을 다루는 방식은 이게 중요해요. 포럼의 아키테라피라는 거를 건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던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얘를 실현을 하는 게 그냥 내 자기 만족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영향력을 갖추려면 그 산업적으로 영향을 갖춰야 되는 거죠. 큰 기업처럼.
그게 기업에서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퍼니 그로스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 계속해서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 기업을 집중하는데 던지는 질문이 이걸 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는 거고, 그 왜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아래쪽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뭘 이루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so what하고 why so가 로지컬 싱킹이라고 해서 디자인 싱킹이라고도 하고 논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든 사안을 주고가 계속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기획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거나 그래픽 디자인을 하거나 뭐 이제 아카이브 데이터를 다루거나 다 동일해.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가 늘 결국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프로젝트들은 결국 이 위에 있는 이 작은 프로그램들을 완성시키는 것들이고, 이걸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프로그램 레이어가 있어요. 하나가 이 데이터 기반으로는 그 이카운트라고 이제 자산을 옮기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지금 쓰는 거, 그걸 그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랑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랑 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글에 사는 거는 이 포럼의 그 드라이브 온고잉이 지금 공유가 돼 있는 게 있고, 공유가 안 된 큰 게 있잖아요. 그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거, 그걸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좀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세일즈포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얘가 앞에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세일즈포스라는 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마케팅하고 세일즈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게 이 세일즈포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워크 플랫폼이죠. 지금 두 사람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이거 익히잖아요.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 구글 워크플레이스랑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걸 토대로 업무 환경을 익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재무나 하여튼 비용이나 뭐 그런 걸 다루는 거다. 여기서 다루는 자산을 다루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주어진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제 내가 업무들을 계속 좀 나눠가는 거고, 그다음에 가끔 얘기하는 뭐 데이터 센터 아니면 스마트팜,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이거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투두, 그 우리가 해왔던 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새로운 걸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거니까 만들어 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 나누면서 좀 놓쳤던 게 지금 이제 실습생들도 와 있긴 하지만, 이 포럼은 현재는 한국하고 미국에 두 군데 거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프랑스에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 개인은 개인의 작업은 멈추지만 프로젝트나 기업은 멈추지 않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는 게 이제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하면 시간대가 서로 이렇게 움직여요. 시간대가 움직여서 지금 그룹 A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게 가장 영향이 좋을 때, 오전, 오후까지 해서 이 시간대를 다시 나누는 거고, 이게 국가별로 시간대를 잘 맞춰서 연결하는 게 원래 포럼의 취지예요. 그리고 포럼이 지사를 두지 않고 실제 다국적 기업으로 애초에 모델을 짰던 거는 그냥 제일 잘하는 역량을 거기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행을 포럼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두는 거지. 예를 들어 뭐 기획이나 이런 거가 다른 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뭐 쪼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인원을 나는 게 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오늘 많이들 깜빡한 것 같아요. 이 포럼은 이게 직급별로 이 딱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제일 먼저 그냥 단순하게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여받은 걸 매뉴얼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느냐.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느냐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매뉴얼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태스크 자체를 이해해서 얘를 이게 2시간이 걸립니다, 아니면 4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걸로 측량 가능하게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워크로그에 지금 계속 쌓이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태스크 실행 계획을 시뮬레이션해서 실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사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런 걸 따라가. 이거는 공유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 역할은 원래는 이거죠. 제일 큰 거는 나는 더 위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렉터의 역할은 되게 커요. 이걸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거와 그다음에 경영학 이런 몇 가지 것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점점 좀 가는 거. 이거 토대로 좀 이제 이 질문을 적어도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핵심 질문은 언제 물어봐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우리 지금 보면 이걸 하나 좀 봤는데, 이 셀즈버스인데요.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지만 내년하고 이제 아무 이제 바뀌는 시기들이 있는데, 이 현재는 2000년 이후부터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포럼에서 612개예요. 612개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이 중에 538개가 나를 통해서 들어온 프로젝트고 나를 통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구조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실은 채널이 여러 개야 되는데 이게 의존도가 높은데,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시기가 좀 더 지나면 이게 분산되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 그러려면은 내가 오프라인상에서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으로, 그다음에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 우리 역량을 가지고 이제 이 외부랑 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돌아다니면 이제 그거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시간당 비용이 높아질 거고 다들 다 시간당 비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동일한 일을 내년에도 하고 있다면 실패를 하는 거죠. 그 시기가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진짜 많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한 거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 계획을 좀 얘기를 해보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내년도 계획이 내년 계획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건축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 될 사이클이더라고요. 나는 이게 굉장히 큰 시기였어요.